네, 쿠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죠. 코스피가 1.9% 상승, 코스닥도 0.6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 저희 에코프로 역시 1.18% 상승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또 3일선을 밟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즉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는 하는데 시장의 주요 종목들이 저점에서 버티면서 그런 반등 모멘텀을 살려가지고 있다는 거고, 특히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심리 회복의 신호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좀 부담감이 있는 요인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현재 원달러 환율이 1468원 수준으로 좀 여전히 높은 위치에는 머물러 있어요. 환율 부담이 커지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줄어들고, 외국인 수급이 줄어들 때마다 공매도 잔고는 항상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공매도 잔고가 불어나서 시장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대차 잔고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지난달 월 평균 대차 잔고가 무려 117조 원을 돌파했어요. 결국 시장이 조금만 좋아져도 공매도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에코프로하고 지수들이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는 시장이 무너진 게 아직 아니죠. 종목별로 반전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하고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특히 2차전지 섹터는 단순히 그 전기차만 바라보던 그 옛날 시장이랑은 아예 다르거든요. ESS하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요런 새로운 축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도 전기 공급 자체가 안 되면은 거기 거미줄 낄 수밖에 없어요. 결국 ESS가 앞으로 시장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ESS하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는 전략 집약적인 그런 산업인데, 아무리 좋은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도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그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ESS는 단순한 그 배터리 저장 장치가 아니라 앞으로 전력 인프라의 그 심장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여기 보시면 유럽 시장도 꽤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 관세 폭탄을 피해서 중국 배터리 기업, 그러니까 흔히 CATL이겠죠. 배터리 기업들의 유럽 진출이 가속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간 50기가와트의 규모의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는데, 이게 전기차 70만에서 한 100만 대 정도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유럽을 새로운 격전지로 삼으면서 한국 기업들한테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시장이 단순히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유는 2023년 8월부터 새로운 배터리 규정을 시행을 했는데, 이게 모든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측정 및 이제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재활용 원료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배터리 여건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 유통, 폐기까지 싹 다 추적을 한다거나, 원자재 조달 과정에서 사회의 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고 요구를 한다거나, 즉 이렇게 앞으로 유럽 배터리의 공급을 하려면은 단순히 그 가격 경쟁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돼요. 이 규정들은 한국에서는 이미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미 ESG 경영하고 친환경 소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겠죠. 에코프로,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유럽 규제에 이미 대응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규제 장벽에 막히는 거는 그 사이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다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다 4곳에다가 총 7천억 규모의 1차 투자를 마무리하면서 안정적인 니켈 원료 확보에 성공을 했다. 이를 통해서 약 28,500톤의 니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는데, 이게 전기차 약 60만 대분에 해당한대요. 그리고 회사는 2030년까지 이제 연평균 1,800억의 투자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원재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재련업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헝가리 양극재 공장도 또 있죠. 연간 5.4만 톤의 생산, 전기차 60만 대분의 규모로 내년부터 본격화 가동이 됩니다. 유럽은 중국산 배터리 25% 이상을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 소재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삼성 SDI, SK온, CATL 등 유럽 배터리사들과 공급 계약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니까 에코프로는 단순히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니켈, 재련, 전구체, 양극재, 글로벌 공급망까지 싹 다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직 계열화 구조를 완성시킨 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있는데도 별로 흔들리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앞으로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차세대 배터리 R&D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정부는 이제 목표가 2030년대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현재 19%에서 25%대까지 확대를 하는 건데, 뭐 전고체, 리튬 금속, 뭐 리튬 황, 뭐 이런 거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들을 싹 다 선점하겠다는 계획이죠. 이 정책은 뭐 단순히 연구비 지원에 그치지가 않아요.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ESS 중앙계약시장에서 공급망 요소를 포함해 산업 경쟁력에 대한 모든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뭐 기술 생산, 뭐 공급망, 뭐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거를 뒷받침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정책,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맞물리면서 앞으로 에코프로는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반등 자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싹 다 변화가 된 거고 이게 상승의 동력이 된 거다. 그래서 아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구조가 바뀌었구나. 싹 다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가끔 에코프로 주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언제 팔아야 되나, 지금 팔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런 좋은 기업들 꾸준히 들고 가셔가지고 더 좋은 이런 수익률로 마무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